자, 오늘 뻐꾸기 주식은요. 1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하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정리해드리면서 네, 저가 매수 기회가 왔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요거는 있었어요.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CPI도 사실 좀 튀어 올라왔었고, 네. 근데 저희가 일시적인 좀 반등인 것 같다라는 얘기 좀 드리긴 했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12월 PPI는 컨센이 플러스 월간이죠. 0.1에서 지금 마이너스로 역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 CPI가 반등 나왔죠. CPI는 3.4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좀 주긴 했지만 증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때 제가 드린 얘기는 좀 일시적인 흐름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PPI는 CPI를 선행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 CPI가 뭐 사실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고 해가지고 CPI는 그러니까 2월에 발표되는 1월 CPI는 조금 내려서 할 것이다. 특히 코어 CPI는 사실 계속해서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PPI에서 사실 상품 쪽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폭이 좀 컸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여전히 뭐 서비스 쪽만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끈적거린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그 CPI 발표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한 다음에 연준 파월과 가장 잘 소통하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또 기사를 네. 올린 게 있어서 야 요거는 좀 소개를 드려야겠다. 어떤 큰 분위기에서 여기 페드의 팁토스라고 있는데요. 이 팁토스는 발을 내딛었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 머니터리 타이트닝, 그러니까 통화 긴축의 핵심 채널을 다시 되돌리는, 그러니까 긴축의 주요 채널을 축소하기 위한 그런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잘 보시게 되면 대차대조표 축소가 그 속도 조절하는 것으로 중앙은행이 금융 시스템의 어떤 혼란을 좀 방어하는 그런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제가 이제 해석을 좀 하나 해놨는데 한번 이제 읽어드릴게요. 자, 연준은 지난 여름 금리 인상을 중단을 했죠. 중단을 했지만 네. 7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 등 자산 보유 규모를 매달 800억 달러, 최근에는 이제 750억 달러씩 축소하고, 이거 이제 T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경로로 조용히 통화 정책을 긴축을 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이제 이러한 상황 역시 바뀔지도 모른다. 연준 관리들은 이번 달 정책회의가 열린 후에 곧바로 이른바 양적 긴축 조치의 경기 둔화에 대한 심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긴축이 경기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심의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통화 긴축에서 다소 완화하는 이런 쪽으로의 어떤 심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실 이번 주에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좀 올라오고 뭐 이런 영향 중에 사실 ISM 제조업 PMI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 ISM 제조업 PMI의 좀 선행 지표라고 보이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근데 약간 좀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ISM 제조업 PMI의 선행 지표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그동안의 중요도는 좀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또 하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당월치를 당월 발표합니다. 근데 ISM 제조업은 전달 거를 이달에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이번에 보시게 되면 전달에 마이너스 14.5인데 마이너스 43.7로 엄청나게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문 역시 38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다. 이게 뭐냐면 제조업 경기가 이렇게 좀 안 좋아지면 사실 미국의 성장률도 떨어지고 경기도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미국 경기는 좋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역시 소비 국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화면에 넣지는 않았지만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 6개월 이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는 거를 같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게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결국에 소비가 살아나고 좋고 제조업도 좀 살아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너무 또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서고 했지만
뭐 증시는 조금 그래도 뭐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자, 이번에 컨센 대비해서 크게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이쪽에 보시면은 뭐 내구재나 가솔린이나 이런 쪽은 좀 많이 빠졌는데 논스토어 그러니까 뭐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이커머스를 얘기하는 거지 이쪽은 좀 많이 늘어났고 의류나 액세서리 그다음에 잡화 이런 쪽도 많이 좀 늘어났다. 그런데 이 소매 판매가 사실 GDP에도 그 집계하는데 사용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소매판의 통제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소매판의 통제 그룹이 지금 0.8%나 또 좀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장률에 좀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소매 판매가 반영된 이번 주에 발표된 4분기 GDP를 보면은 2.2에서 1월 10일 날은 2.2였는데 2.4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미국은 좀 뜨겁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여전히 강한 핫 트렌드. 그러니까 지금 가장 트레이드가 많이 몰려 있는 쪽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네. 여전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잘 보시게 되면 이게 1월이죠. 그러니까 전달 대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건 롱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할 것이다라고 이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숏. 중국 에코티는 숏으로 쳤고 그다음에 일본 에코티는 롱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 빠지고 일본이 올라서는 거는 다 이쪽에서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것도 물어보죠. 뭐 앞으로 연착륙이 될 것 같아, 뭐 경착륙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봤더니 기본적으로 연착륙 비중이 더 높아졌고 또는 노랜딩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침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쪽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글로벌 이익 전망이 최근 2년 내에 최고치로 올라서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 보시게 되면 이건 증시에 긍정적이겠죠. 여기 진한 색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글로벌 이익이, 기업 이익이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ISM 제조업 쪽에서 신규 주문 그리고 재고, 신규 주문을 재고로 나눈 거거든요. 이것 또한 지금 좀 올라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꼬리 리스크, 테일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지정학적이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폴리틱스 월슨이라고 해서 이게 지정학적 악화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 사람들도 향후에 좀 있을 수 있는 어떤 불확실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경제 하드 랜딩 뭐 이런 쪽인데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하드 랜딩은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US 일렉션 그러니까 선거를 얘기하는 거죠. 대선에 대한 변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선거 이 정도인데 지금 당장에는 증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들이 보는 테일 리스크에 이런 것들을 조금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질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뭐가 가장 아웃퍼폼 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그죠? 첫 번째는 바이오텍하고 리뉴어블 그러니까 저기 신재생 쪽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반도체 기술주 이런 쪽이 가장 주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금리를 내리면 그때는 금리 그 상승에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섹터가 가장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머징 시장 주식들도 좋아질 것 같고 이렇게 보였고요. 그다음에 장기채도 뭐 최근에 금리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매력이 생기겠죠. 이런 쪽으로도 좀 봐야 됐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문이 좀 있었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좀 설명을 할까요?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금리 인하 첫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미국 시장은 기술주나 실적이 지금 그 커버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하나 보시면은 결국에 금리 인하는 증시에 큰 상승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아닌 경우에 금리 인하 전후로 변동은 있었지만 증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이게 잘 보시게 되면 이게 디데이거든요. 첫 금리 인하. 금리를 인하를 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금리 인하한 이후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3개월 뒤에 어떤 흐름을 보였냐. 잘 보시면 빨간 게 코스피입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증시에는 상승 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지금이 가장 주식이 싼 쌀 때다. 수준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가 매수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세한 고민은 또 이 방송 끝나고 하는 주말 네. 주식반상회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